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겨울의 한가운데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추위를 단번에 녹여줄 만큼 따뜻하고 어쩌면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기분 좋게 뒤흔들어 놓을 아주 아름다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에게 폐해 끼치지 마라,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마라는 말을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만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식의 도움을 완강히 거절하는 것이 과연 자식을 위하는 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식에게 효도할 기회를 뺏는 미안한 일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쁘게 받는 기술입니다. 나이가 들어 자식에게 혹은 주변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는 것을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한 송이 꽃처럼 화사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그 품격 있는 태도가 어떻게 당신을 죽을 때까지 사랑받는 귀여운 노인이자 존경받는 부모로 만드는지 30분 동안 진솔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참으로 강인하게 살아왔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일구고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꿈과 건강을 기꺼이 제물로 바쳤지요. 그런 희생정신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자식이 사주는 맛있는 밥 한 끼, 자식이 건네는 용돈 몇 푼을 받는 것이 못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밥을 먹으러 가서도 비싸니 다른 것 먹자고 하고 선물을 받아도 이런 거 필요 없다, 환불해라라고 말씀하시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자식의 표정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부모님께 무언가 해드리고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식의 마음은 당신의 그 거절이라는 찬물에 금세 얼어붙고 맙니다. 자식은 당신의 거절을 배려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드린 성의가 부족했나? 우리 부모님은 참 대하기 어렵다는 거리감으로 느낍니다. 부모가 너무 강하고 완벽하기만 하면 자식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사랑은 흘러야 하는 것인데 당신이 그 흐름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랑받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노년의 우아함은 주름지지 않은 얼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애로운 미소와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흔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배우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받는 것 또한 주는 것 못지않게 커다란 덕목이 됩니다. 당신이 기쁘게 받을 때 주는 이의 마음에는 환한 꽃이 피어납니다. 반대로 당신이 그 미안함 때문에 고개를 가로저을 때 상대방의 마음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어집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정 여사님은 평생을 엄하게 자식들을 키우셨고 남에게 빚지고는 못 사는 아주 깐깐한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막내딸이 큰맘 먹고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돈 아깝게 무슨 여행이냐, 집에서 쉬겠다고 하셨을 정 여사님이 이번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막둥이가 벌써 커서 엄마 아빠를 제주도에 다 데려다 주네. 그래, 고맙다. 엄마가 인생에서 제일 예쁜 원피스 입고 갈게.
그 여행에서 막내딸은 생전 처음 보는 엄마의 소녀 같은 웃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설레어하는 모습,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며 딸은 생각했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벌어서 우리 엄마 더 좋은 것 많이 해드려야지. 정 여사님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딸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성취감과 자부심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즉,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 무언가를 해낼 때 자식은 자신의 효능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을 지켜줄 만큼 컸구나 라는 자부심 말입니다. 당신이 기쁘게 받아줄 때 자식은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은 짐이 아니라 자식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드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미안해합니다. 내가 늙어서 자식 돈이나 축내고 있다는 자격지심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자식들이 벌어오는 돈은 그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위해 쏟았던 정성과 눈물에 대한 아주 작은 응답입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어린 시절 당신이 그들에게 정성껏 차려주었던 그 따뜻한 밥상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을 미안해하며 밀어내는 것은 자식의 아름다운 기억과 감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동네에서 늘 인기가 많은 고 영감님은 항상 싱글벙글 하십니다. 그분은 휴대폰 작용이 서툴 때마다 아파트 경비실이나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스스럼 없이 묻습니다. 여보게 청년, 내가 이게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것 좀 봐주겠나? 그러면 청년들은 기쁜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고 영감님은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주며 호탕하게 웃으십니다. 영감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똑똑한 척 다 알고 있으면 누가 나한테 말을 걸겠어. 내가 좀 모자란 척, 약한 척 해야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러 오고 그러면서 정이 드는 법이지. 참으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 아닙니까? 노년의 완벽함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적당히 빈틈을 보여주십시오. 자식에게 이게 잘 안 된다, 도와다오라고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소외로부터 구원하고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으로 당신을 다시 초대하는 가장 따뜻한 초대장이 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약해 보일까 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약해진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부모님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 우리 엄마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우리 아빠의 힘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은 자식에게 삶의 커다란 동기부여가 됩니다. 노자는 상선약수, 샹산료수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아서 아래로 흐르며 만물을 이롭게 한다고 했죠. 사랑 또한 물과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도 흐를 수 있게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당신에게 주는 사랑을 그저 물 흐르듯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면 물은 고이고 썩게 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 미안해하지 않을게, 고맙게, 잘 쓸게 라고 말씀하십시오. 물론 염치 없이 모든 것을 요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절한 예의와 진심 어린 감사가 동반되어야 하죠. 자식이 무언가 해주었을 때, 뭐 이런 걸 했어, 돈 아깝게 라는 말 대신 세상에 우리 아들이 최고네. 엄마가 오늘 너무 행복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밝은 목소리가 자식에게는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진 훈장이 됩니다. 부모의 행복은 자식에게 가장 큰 효도이며 당신이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자식의 근심을 덜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인생의 황홍이는 어쩌면 우리가 평생 미루어왔던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누군가의 친절을 오해하거나 부담스러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친절을 선물처럼 받아도 괜찮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누리는 소소한 사치와 자식의 정성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고귀한 세월에 대한 당연한 보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당신의 남은 생애 동안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자식이 무언가 해주려 할 때 첫마디로 됐다는 말을 절대 꺼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우와, 정말 멋지다. 어머, 이걸 어떻게 준비했니? 엄마가 이거 정말 필요했는데 고맙다라는 긍정의 감탄사를 먼저 내뱉어 보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따뜻한 칭찬과 감사가 자식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그리고 당신의 남은 삶을 얼마나 향기롭게 변화시키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만큼이나 받는 것도 커다란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그 받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고, 당신의 자식들은 당신을 기쁘게 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 할 때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고 자식들의 발걸음은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강한 척하지 말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뻐하십시오. 그 천진난만한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부모님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겨울바람은 차갑지만 여러분의 가정만큼은 이 감사의 지혜로 훈훈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곧 자식의 행복이며 당신의 평안이 곧 가족의 축복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따뜻한 통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 남은 여생을 더욱 환하게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평생을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신 그대들이여,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약함을 보듬어주는 자식의 손길을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은 더 이상 고단한 노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무르익은 황금기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가슴 깊이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주는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하루 되십시오.